LG 그램은 가벼운 무게, 예쁜 디자인,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좋은 화면 품질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 울트라북인데요. 한편으로는 내장 그래픽을 탑재하여 성능에 대한 부족함이 제일 아쉽게 느껴지는 노트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형 그램 16인치와 17인치는 드디어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여 그 부족함을 해소했는데요. 지금부터 엔비디아의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2022 LG 그램 16인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면 기존 그램 시리즈의 간결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흠잡을 곳 없는 마감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포트 구성의 경우 좌측에는 HDMI 포트, 썬더볼트 4, USB PD, 화면 출력 등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고 우측에는 켄싱턴 락홀, USB-A 포트 2개,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충전의 경우 C타입 포트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65W의 USB PD 충전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대 CPU의 WQXJ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하였습니다. 밝기는 약 350니트까지 올라가며 색 재현율은 DCI P3 99%를 충족하며 상당히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2022 그램 시리즈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제일 체감이 되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안티 글레어 처리된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 그램들은 모두 글레어 패널, 반사가 심한 광택이 있는 패널을 탑재하였었는데요. 이번에 안티 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는 패널을 탑재하여 화면에 반사가 되는 불편함을 대폭 줄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옵션은 아닌데 이제서야 안티 글레어 처리를 해주는 것도 살짝 놀랍기는 합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의 10키배열 키보드를 탑재하였습니다. 작년 그램부터 키스트로크가 구형 모델들에 비해 약 0.15mm 더 깊어졌기 때문에 경쾌한 타건감을 보여주는데요. 타건감은 전체적으로 노트북 치고는 훌륭한 편이라서 크게 흠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키캡의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각종 기능키 배열도 잘 되어 있고 전원 버튼은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윈도우 헬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전반적인 스펙을 살펴보자면 CPU는 인텔의 12세대 코어 i5 1240P를 탑재하였습니다. 쿼드코어의 성능 코어와 옥타코어의 효율 코어를 탑재한 12코어 16스레드 구성의 최신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RTX 2050, GDDR6 4GB 메모리의 그래픽을 탑재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DDR5 5200MHz의 16GB 온모드 메모리를 탑재하였으며 별도의 차가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지만 최신 규격의 고클럭 메모리를 탑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 구성을 보면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것이 기존 그램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성능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크 툴과 게임들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모두 전원을 연결하고 고성능 모드로 설정한 뒤 측정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CPU 성능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시대벤치 릴리즈 23 버전을 구동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7650점, 싱글코어는 1649점이 나왔는데요. 인텔 12세대 코어 프로세서답게 CPU 성능은 꽤 괜찮게 뽑힌 듯합니다. 기존 구형 그램들의 경우 CPU 벤치마크 시 같은 프로세서를 탑재한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 스로틀링 등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타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 그래픽 성능도 벤치마크 해봤는데요. 3D마크의 타임스파이는 그래픽스 코어 2867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7804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작년 모델인 인텔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그램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RTX 3050이나 3050 Ti를 탑재한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급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램 치고는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이번 그램 16인치 탑재된 RTX 2050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네이밍 자체는 2000번대 네이밍이지만 2000번대 튜링 아키텍처가 아닌 3000번대와 동일한 암페어 아키텍처를 사용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실제로는 RTX 3050과 동일한 칩에서 메모리 버스만 절반으로 줄여놓은 그래픽인데 딱 그 정도만큼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이밍 성능은 RTX 3050보다 낮고 내장 그래픽이나 엔비디아 MX450, GTX 1650 같은 하위 그래픽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어정쩡한 라인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레이트레이싱 지원이나 울트라북에 어울리는 낮은 TGP 등 경량 작업용 노트북으로는 제격인 그래픽인 듯합니다. 그램에 탑재된 RTX 2050의 경우 공식적으로 30W에서 45W 정도의 TGP를 보여주는데 그램 16인치를 벤치마크로 풀로드 시 25W에서 30W 정도의 그래픽 전력 소모를 보여줍니다. 아마 무게와 배터리 타협을 위해서 그래픽 구동에 있어 비교적 낮은 TGP로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RTX 2050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접어두고
게임 벤치마크와 간단한 게임 구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그램은 게임과 거리가 먼 것 같은 노트북이었는데 이번에는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만큼 성능이 굉장히 기대가 되었는데요. 우선 최적화가 좋은 GTA5의 경우 FHD급 해상도와 QHD급 해상도 두 가지 보통 옵션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구동해봤습니다. 두 해상도 모두 평균적으로 60프레임 언저리를 보여주었고 QHD급 해상도에서 몇 가지 옵션 타협을 하면 60프레임 방어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 벤치마크인데요. 동일하게 FHD급 해상도와 QHD급 해상도 중간 옵션의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실행해봤습니다. QHD급 해상도에서는 평균 40프레임, FHD급 해상도에서는 53프레임을 보여주었는데요.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사양을 조금 타는 게임인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치인 듯합니다. FHD 해상도에서 옵션 타협을 하면 어느정도 즐길만한 게임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주 플레이하는 배틀그라운드도 FHD 해상도로 매우 낮은 옵션과 국민 옵션 두 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이었고 모두 60프레임 언저리 혹은 살짝 늦은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현재 드라이버 최적화 문제인지 게임 자체의 문제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끊김이나 튀는 현상이 있어서 대략 참고 정도만 하면 될 듯합니다. 원신 같은 비교적 사양을 덜 타는 게임들은 FHD급 해상도로 보통 옵션 정도로 플레이를 하면 60프레임을 무난하게 방어해줬습니다. 해상도를 WQXJ로 풀로 쓰거나 각종 사양을 좀 올리면 60프레임 방어는 힘들지만 어느정도 플레이를 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은 대략적으로 이전 세대 그램들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게이밍 노트북 정도의 성능은 아니고 중저사양 게임들을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정도인 듯합니다. 이번 2022 그램은 게이밍 성능보다는 휴대성과 작업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인데요. 작업적인 면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실시해봤습니다. 먼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 테스트를 실행해봤는데요. 4K 30프레임 3분짜리 영상을 H264 코덱으로 4K 30프레임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렌더링 시간에는 대략 1분 33초가 소요되었는데 2분이 넘게 걸리는 인텔이나 AMD 내장 그래픽들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RTX 3050ti를 탑재한 타 회사 노트북이 1분 18초 정도가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가벼운 무게의 RTX 2050 조합도 간단한 영상 편집용으로는 아주 적절한 선택일 듯 보입니다. 포토샵 최신 버전으로 2100만화소에 사진 50장 정도를 불러오는데 29초 정도가 걸렸고 전반적으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임보다는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간단한 사진 보정,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적절한 노트북으로 보입니다. 흔히 그램을 이야기할 때 대체 불가능한 노트북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16인치의 대화면, 90W의 대용량 배터리, 이번에는 RTX 2050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하였지만 무게는 고작 1.2kg밖에 하지 않습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서 비즈니스맨들이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 출장이 잦은 지인도 하이엔드급 성능의 데스크탑을 쓰고 있지만 업무용으로는 그램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가는 배터리도 그램 장점 중 하나인데 90W의 용량의 비교적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FHD 스트리밍으로 배터리 타임을 테스트해보니 100%에서 20%까지 약 80%의 배터리를 소모하는데 대략 7시간 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걸 환산하면 시간당 대략 11.5%의 배터리 소모량을 보여주었는데요.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350니트 이상의 밝기에 IPS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 중에서는 비교적 배터리가 꽤 오래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열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면서 전적과 바뀐 부분이 보였습니다. 먼저 하판 상단 쪽에 미끄럼 받침이 이전보다 더 높다는 것인데 노트북 하판을 지면과 띄움으로써 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 쿨링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벤치마크로 풀로듯이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면 손이 주로 닿는 부분은 30도씨 중반, 에어벤트가 있는 상단 쪽은 40도씨 후반 정도의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내부 설계에 있어서도 기존엔 싱글팬을 탑재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엔 듀얼팬이 탑재되었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추가되면서 생기는 발열을 어느정도 제어하기 위해서인데요. 게임을 돌려보거나 벤치마크로 풀로드를 하면 온도가 꽤나 높게 나오긴 하지만 아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발열을 잡아주는 듯합니다. 이전 세대 그램에 비하면 비교적 나은 모습이긴 하지만 무게와 타협을 보는 탓에 쿨링이 아주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앞서 말한 장점들 외에 꽤나 괜찮은 스피커 품질, 사용자가 자가 업그레이드 하기 쉬운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시선 감지 센서 탑재 등 여러가지 소소한 장점들을 생각하면 구형 모델들에 비해서 상품성이 많이 개선된 듯합니다. RTX 2050이 탑재된 2022년 그램 16인치의 가격은 2022년 5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20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대체 불가능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적절한 가격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대 10 비율의 품질 좋은 16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최신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RTX 2050 외장 그래픽,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1.2kg 밖에 하지 않는 무게를 가진 소비자용 노트북이 그램을 제외하면 과연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최근 출시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그램이 이런 방면에서는 압도적인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LG 그램 16인치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